326번 보겠습니다. 1차 함수 fx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키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gx가 2차 함수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자, 얘는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죠. 즉 대칭축이 x는 2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gx가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이고 여기 대칭축의 x좌표가 2인 상황이고 근데 hx 함수를 보면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만 gx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대략 여기 있을 거고요. 그리고 1은 2보다는 더 왼쪽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gx라는 함수가 정의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1차 함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직선이 이어져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hx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그리고 h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즉 1대1 대응 조건까지 만족해야 돼요. 자,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일단은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 지금 상황이 대칭축이 x는 2였으니까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gx 정의된 부분은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가 지금 x가 1인 상황이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직선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치역이 일단 실수 전체 집합이어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보면 우리 gx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점과 요 점 있죠? 요렇게 이었을 때 어차피 fx는 지금 요 사이에선 정의가 안 된 거고 대신 그 이후로 즉 요 점과 요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요렇게 연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요 빨간색 부분이 f가 되는 거예요. f 그리고 여기를 g 여기 주황색이죠. 주황색 그래프는 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치역이 실수 전체 맞죠? 그리고 1대1 대응도 맞죠? 그리고 요 hx의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케이스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또 있는데요. 자, 여기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여기가 1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자, 여기 요 점과 그리고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1대1 대응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직선만 연결해 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요 점과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만들 건데 이쪽은 어차피 정의가 안 된 거고 그럼 나머지 부분 연장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렇게 정의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보세요. 빨간색 F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중간 부분 G 그 다음 다시 빨간색 F 여기 점선은 정의가 안 된 거예요. 요 그림도 HX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맞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 G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그리고 HX는 치역이 실수 전체 맞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도 맞죠?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1번 케이스의 그림, 이게 2번 케이스의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기억부터 보면요. 기억에서 묻고 있는 거는 지금 이 그림이냐고 묻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점에서 지금 y값이 똑같죠. 즉, 이 1번 그림은 f-3과 g-3이 동시에 같고 그 다음에 f의 1과 g1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케이스에서는 f의 마이너스 3, 요 함수값과 그리고 g는 1에서 실제로 정의는 안 돼 있지만 여기 y값이 1 넣었을 때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f의 마이너스 3은 g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f의 1은 여기 g의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똑같아져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1번 그림에 대한 설명만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2번 케이스도 가능한 hx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f-3은 2,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6일 때 h0이 1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1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요거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f가. f가 감소하는 건 몇 번 그림? 2번 그림. 그러니까 니은은 2번 그림에서의 상황을 관찰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니은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그림만 보면 돼요. 자, 그때 h0이 1이냐라고 했죠. 그럼 우리 gx 식이 최고차항 계수 음수라고 했고요. 아까 대칭축이 2라는 것까지 보였으니까 a의 x-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b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일단은 f에 다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3이 g1
그리고 동시에 F1은 G-3이다. 자, 요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식을 이용해 보면 F의 마이너스 3 요걸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과 G1이 같다 했으니까 자, 식이 2는 G1이다. 그러면 넣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 6이라 했죠. 마이너스 6은 G 마이너스 3 넣으면 25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두 개 열림만 해주면 되죠. 풀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B는 3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gx a, b에 넣으면 gx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h0 구하라고 했는데 h0 같은 경우에는 0이 지금 요 사이에 있으니까 결국 g0을 구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gx 함수로 구했으니까 0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7이니까 3분의 3 해서 1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이거 좀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디귿에서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gx식을 우리가 작성할 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여기 c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g0이 1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c 값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g0은 마이너스 4 플러스 c인데 이게 1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c 값은 5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식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개예요. 지금 아까 니은에서는 2번 그림만 보라 했고 디귿에서는 아직 아무 조건이 없죠. 요거만 가지고 따져봐야 되니까 gx식까지만 준 거예요. 그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다 따져봐야 돼요. 지금 요 함수값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케이스일 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h 인버스 10 우리 역함수 함수값 구할 때 이런 거 문자로 두면 돼요. 요거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h의 인버스에 마이너스 26 자, 요 값은 q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얘는 역함수 정의에서 h에다가 p 넣으면 10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h에다가 q를 넣으면 마이너스 26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gx식이 정해졌으니까 여기 각각의 y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즉 요거 1일 때 넣어보면 1 넣으면은 4가 되죠. 여기 함수값 4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이너스 3 넣으면 요 함수값은 마이너스 20이 되죠. 이거 지워볼게요. 마이너스 20. 자, 그거는 1번 그림이든 2번 그림이든 똑같아요. 지금 여기도 y값이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p랑 q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h라는 함수에 넣었더니 10이 나왔다. y값이 10이 나왔어요. y값이 마이너스 26이 나왔어요. 절대로 g라는 함수에서 나올 수는 없죠. 왜? g에 지금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10이랑 또는 마이너스 26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얘는 hp라는 함수 자체가 fp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10이라는 거고 자, 얘는요 hq라고 했는데 얘는 fq로 계산이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6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두 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렇게 두 점, 요렇게 두 점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fx식이 자, fx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1차 함수니까 우리가 문자를 뭐라고 둘까요? ax 플러스 b 이렇게 둡시다. 근데요, 어차피 요 두 점 지나는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fx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예요? 4분의 자, 요거는 24. 그럼 기울기가 6이죠. 그리고 그럼 fx는 6x라고 두고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니까 6x 마이너스 2. 자, 1번 케이스는 요거예요. 그러면 fp가 10이래요. 그러면 6p 마이너스 2가 10이니까 따라서 p 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6q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6이다. 이렇게 되죠. fq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그럼 q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1번 그림일 때는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2죠. 요게 p였고 요거 q라고 넣었잖아요. 그러면 1번 그림일 때 맞네요. 그럼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요? 2번 그림일 때 얘가 성립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은 여기까지는 쭉 다 똑같죠. 요거 계산은 달라질 거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fx식만 달라지겠죠. 이때는 fx가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요 점은 뭐였어요? 1,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니까 요 두 점 지나야 되니까 기울기는 여기서 요거 얼마예요? x 증가량은 4고 y 증가량은 감소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3.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x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0이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4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fp가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14인데 그게 1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6p는 마이너스 24, p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6q 마이너스 14가 마이너스 26이 된다. 그럼 6q는 12가 되니까 q 값이 2가 되겠죠. 이때도 p 플러스 q, 요거 p였고 요거 q였어요. 더하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1번 그림이든 2번 그림이든 전부 다 성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